네, 안녕하세요. 왕장수여 친구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저희가 오늘 새로운 강의를 가지고 또 네. 왔습니다. 네. 골목부자 장사와 네. 라는 책에서 오늘은 네 번째 챕터 아르바이트 경험 장사 미천으로 최고. 네. 뭐 아르바이트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생 경험 예, 자체가 모든 경험 자체. 지금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 뭐 우연히 하게 된 어떤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장사 미천이다. 네 그런 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아 진짜 그런 것 같아. 저도 회사에서 이런 뭐 인사평가나 아니면은 뭐 그냥 연계획 이런 거 세울 때 엑셀 파일 같은 게 내려오거든요. 이런 거 보면 아 우리 사업 계획도 이렇게 짜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식들을 막 저장해놓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 그런 것도 미천이 될 수 있겠다. 그러네. 어떤 경험들 하셨어요? 미천 경험. 미쳤요? 저는 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아니 고등학교 2학년 때였구나. 그 양말 장사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시작한 그런 양말 장사부터 시작해서 뭐 짬짬했던 아르바이트들 그리고 아르바이트 했을 때 주방에서 배웠던 것들 그런 게 다 나중에 진짜 저한테 엄청 도움이 된 거거든요. 뭐 알바할 때 포토샵 했던 거 그런 거 다 저한테 도움이 됐고 뭐 미용 배울 때 뭐 서비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 그때 배웠던 거 한번 끄집어내서 거기서 좀 더 첨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경험을 해도 그냥 이거 다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거든요. 진짜 그 장사가 그 모든 경험을 집합해서 다 쏟아냈던 그런 경험이었겠네요. 근데 안 좋게 해석하면 약간 열정 페이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모든 경험이 많은 사람이 경험했다고 그걸 또 잘 활용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바로서 경험을 했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또 얘기하고 있어서 저는 이 챕터가 마음에 들어요. 그냥 뭐 경험이 미천이다, 뭐 젊어서 고생하지 이런 여유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사를 했을 때 아르바이트를 경험으로 쌓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들어간다고 하시면은 그냥 내가 그냥 돈 벌고 경험 쌓지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선을 더 장사하는 마인드로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뜸보기님 예전에 이런 직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르바이트로 들어왔는데 본인은 창업할 생각이 있어. 그래서 자기는 이직도 해보고 중식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다. 난 모르는 게 없다라고 얘기한 직원이 있었다면서요. 근데 그분이 직원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한식집을 내려고 그것만 보고 알바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거 내 인생 목표는 한식집을 내는 거야. 이제 모든 가게를 다 돌아다니죠. 그러고 나서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부럽다. 나 그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를 해서 난 진지한 대화가 될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눠봤더니 이 친구는 사실은 창업 혹은 사업 그리고 뭐 이런 걸 하기 위한 경험을 했던 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조리사가 되기 위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뭔 말인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그렇죠.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얘기를 하지만 내가 이 책을 팔고 싶으면 책만 잘 만든다고 될까요? 아니요. 아니죠. 홍보도 잘해야 그렇죠. 되고 글도 잘 써야 되고 절대적으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걸 이 책을 그럼 어떻게 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게 사장의 몫이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보다는 어떤 책은 어디다 놓을 수 있어? 우리나라에 몇 개 서점이 있어? 그럼 이 책은 독립 서점에 맞는 거야? 아니면 대중 서점에 맞는 거야? 아니면 온라인 전용이야? 막 이런 식으로 상품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만든 게 끝이야 자기는. 그 사람은 조리에만 집중한 거야. 맛있으면 팔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맛있는 게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죠. 맛있고 가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팔 거고 너는 뭘 시그니처로 할 거고 왜 이 손님 차별화는 뭐야? 놀렸는데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얘기를 했을 땐 1도 대답을 못 해요. 어떻게 맛있게 만드는 줄 알지. 그 친구도 충격이었겠다. 뜸보기님이랑 얘기해보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험을 할 때는 단순하게 이거 핸드폰을 닦으세요라고 했을 때 핸드폰만 닦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핸드폰을 잘 닦아서 이게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보찜 하나 메고 뭐 중국에 있는 모든 식당을 다 다녀볼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중국집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경험이라는 거 내가 이 창업을 할 그 시장의 그 현실 안에서 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구상할 수 있고 전반적인 눈을 보라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음식 혹은 이 상품 하나를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팔 건지에 대한 계획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경험을 현장에서 하라 이건 거죠. 저는 쇼핑몰에서 했을 때 참 일을 해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던 게 그렇지. 어디서 보니 포장이었었어요. 포장에서 뭐가 실질적이고 실질적이지 않은지 어떤 아니면 재고 관리나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일을 했었다면은 좀 파악이 빨랐겠구나라는 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포장이 예쁜 것들도 많고 재고 관리도 뭐 어느 정도 안다고 재고 관리는 뭐 항상 숫자가 틀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잘못해서 시키는 것들이 또 2배가 되고 3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도 좀 알고 싶고 네, 흐름 언제 시장 그렇지. 업데이트가 되고 얼마큼 자주 뭐 사진을 찍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아. 흐름 전반적인 사업 흐름을 이제 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밑바닥부터 혼자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막 꾸역꾸역 하는 건물 하나를 진짜 혼자서 벽돌 쌓다가 문이 여기 아니었어요. 뜯고 막 이런 기분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적인 시스템을 보는 눈을 가진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오픈하려고 한다라면 그 시장 속으로 뛰어들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시장 속에서 어떤 것들이 아직 요구가 있는데 해결되지 못하는지 그래서 틈새는 무엇인지 기존의 손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내 사업을 여기 들어가서 다시 한번 수정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겠죠. 근데 저희 직장 다니다가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이런데 취업해가지고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든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업무들을 파악하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요식업 정도로 되게 좁혀지지만 사실 저는 가장 좋은 케이스는 오랫동안 자기가 관심 있고 책임감 있게 일해왔던 그 분야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내 사업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랫동안 뭐 음식점에서 일을 해서 이제 때가 돼서 내가 나만의 스타일로 레스토랑을 하나 차리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계속 내가 설계를 하는 회사에서 다니고 있었다가 이제 내가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파고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연계가 바로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계속 경험인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할 필요가 없죠.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내 창업을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창업처럼 회사를 열심히 다니던 이사님이 갑자기 음식점을 해야 된다 이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이 많아. 그렇죠. 정말 고급 입맛이고 이런 경험이 많고 떠오르는 게 뭔가 있고 이런 특이한 케이스 말고 그냥 내가 그렇죠. 별 음식에 그렇죠. 대한 별 생각이 없었고 그냥 먹으면 가서 그냥 먹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이런 거는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그건 사실 아주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어떻게든 찾아내야죠. 그러니까 내가 무료로 일할게 경험만 좀 해보게 해줘 이런 거는 사실은 나이가 있을 때 그렇게 들어가기도 굉장히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것 자체도 여기까지는 어렵고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또 이거 뭐 돈을 안 받을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 역시도 사실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 본인은 어떻게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다른 노동이 왜곡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참 어려운 거라서 사실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최근 장사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사업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저희는 아는 분은 이제 회사 어떤 큰 회사에서 이제 디자인을 하시다가 디자인에서 이제 나와서 작은 디자인 회사를 내셨고 했기 때문에 꼭 회사가 너무 크고 방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프리랜서 일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요식업만뿐만 아니라 장사랑 구조는 어차피 비슷한 시장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이 뭘까라고 해서 지금부터
요식업뿐만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한다면은 맞아요. 이런 마음. 사실 장사도 요즘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사업이죠. 그런 장사도- 마인드로 해야지. 요즘은 아니면 못 살아남는 거 같아요. 못 맞아, 살아남아요. 맞아. 사업이 아니면.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저기 회사를 다니지만 3년 후부터 그때부터 사업을 해야지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쭉 무언가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연장에서 계속 그렇죠. 그까지 가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늘까지는 제약회사를 다니다가 내일 모레부터는 요식업을 해야지. 이건 또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충실을 다하고 내가 하는 일에 좀 애착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내가 애착을 갖는 일을 여기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창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음식으로 창업을 하고 싶다면 이미 그 시장에 몸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해, 두 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그 시점이 돼서 정말 나만의 브랜드라든지 이렇게 창업이 되는 거 맞기 때문에 경력을 어느 순간에 내 경력을 단절시키고 다른 거 창업을 한다?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 아니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본을 투자를 해서 요식업이라는 한계가 이제 특정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미천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오늘까지는 직원이었는데 내일부터는 사장이다 이런 마인드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사장이 되고 싶으면 언제나 사장님의 마인드로 무슨 일을 네, 하든.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 마인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다니지만 더 효율성 있게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창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모든 일을 그냥 단순히 나는 돈을 받으니까 받는 만큼만 일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다들 미천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즐겁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주의 깊게 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죠. 잘 그렇죠. 전에 담아두시기 전체적으로. 전체를 보려고 해야 되고 전체를 보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